김병천의 술술영어, 술술영어의 김병천입니다. 우리 앞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했던 내용은 첫째,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해석의 문제점을 살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1형식과 5형식까지 개별 문장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1형식과 5형식 다음에 동사로 연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사, 분사, 동명사.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동사는 중간에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 동사를 연결하는 방법 중에 부정사, 분사, 동명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 수식어가 아니고 and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문장과 문장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사를 사용해서 연결을 했다면 이번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기초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사가 있겠죠. and, because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방법 중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사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사는 여러분들이 접속사와 마찬가지로 접속사와 대명사 또는 접속사와 부사를 붙여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다시 한번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입니다. 먼저 관계대명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힘들어 하신 게 관계대명사일 텐데, 왜 그러냐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얼마나 문장이 길겠어요. 한 문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관계사를 붙여서 뒤에 문장을 또 오니까 문장이 서너 줄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 해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 순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문입니다. We went to the park, which was in New York. 자,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석을 했던 방법은 이럴 겁니다. 우리는 뉴욕에 있는 공원에 갔다. 이렇게 해석하실 거죠. 자, 그러면서 which가 파크를 꾸미는 형용사절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문법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영어 문장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말을 끌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기존의 해석 방법은 우리는 뉴욕에 있는 파크로 갔다, 공원을 갔다. 제일 한 가지 분명히 뭐죠? 거꾸로 했죠. 자, 거꾸로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 있는 공원에 갔다. 우리말은 맞지만 영어 순서는 안 맞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직독직해 어떻게 해석했어요? 우리는 갔다, 공원으로. 그것이 있다, 뉴욕에.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나 끊었어요. 조금 문제가 있죠? 자, 문장이 길어졌지만 이 문장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이에요. 그럼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술 해석 방법입니다. 자, 같은 문장입니다. We went to the park which was in New York.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관계대명사라는 건 뭡니까?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입니다. 이 말은 and, it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it은 앞에 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행사 앞에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and의 역할이에요. 아까 부정사 뭐죠? and. 분사 뭐죠? and. 동명사 뭐죠? and. 왜 그러냐면 문장이 뒤에 오니까 and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제일 처음 우리가 했던 주어의 해석 방법 뭐죠? 가 중에 우리가 went 갔던 곳은 park, 공원으로서 which, 그리고 그 공원이 이런 뜻이에요. 그 공원이 있는 곳은 뉴욕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갔던 곳은 공원이고 그 공원으로 그 공원이 있는 곳은 뉴욕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잘 보시면 문장 순서대로 가죠? 그리고 한글도 어느 정도 맞췄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계사의 역할은 단순하게 두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무슨 형용사적 용법 이런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뒤에서 앞으로 꾸밀 수가 없잖아요. 말이 없는데.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it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갔던 곳은 파크이고 그 파크가 있는 곳은 뉴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런 문장 굉장히 간단하죠. 다른 뭐 이론은 특별하게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Born in Germany, he was the son of a gardener who taught him much about art and na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세 문장 되죠? 길죠? 길이가 세 줄이나 되는데 길고. 자, 제가 설명드렸죠. 영어 문장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단어만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배열했어요. 저문이 아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gardener, 정원사죠? 그 다음에 taught, 가르쳤다는 과거죠? 그 다음 나머지는 art and nature,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문장만 길어 보이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해석을 해볼까요? 자, 먼저 처음에 born,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저머니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born을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태어났던 곳은 독일로서, 그죠? 그는, 그죠? 가드너의 아들이었으며, 이제 이 부분이죠, 그죠? 그 가드너가 그에게, 자, 제가 설명드렸죠? 동사 뒤에 사람이 나와서 그 뒤에 동사가 아니면 사람을 먼저 해석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다시 할게요. 태어난 곳은 독일이었으며, 그가 가드너의 아들로서 그 가드너가, 정원사가 그에게, 아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아트와 네이처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머니에 태어났으며 그는 어떻게 갈까요? 여튼 뭐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그는 아트와 네이처를 그에게 가르쳐줬던 가드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복잡하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는 아들로서 그 가드너가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이거와 이것이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요거는 he라는 뜻이죠. 그죠? and he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관계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두 문장을 단지 한 개의 대명사를 따로 두 번 쓰기 싫으니까 한 개의 관계사를 연결했다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관계부사를 한번 보실까요? 관계부사는 이렇습니다. 관계사는 어쨌든 and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먼저 문장을 보시겠어요? She will visit a school where students study art.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녀는 학생들이 아트를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주어 해석했죠? 그 다음 또 여기를 찾아와야 돼요. 중간에. 근데 어느 때는 중간에 하고 어느 때는 또 마지막에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찾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거꾸로 해석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독직해. 그녀는 방문할 것이야. 그 학교를, 그곳에 학생들이 공부해. 아트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 둘, 셋. 그죠? 벌써 세 번 중간에 끊었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술술 해석으로 갈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은 문장이에요. She will visit a school where students study art. 자, 그냥 같이 해보겠어요. 주어, she, 그녀가 will visit, 방문할 곳은 a school, 학교이고, where, 그 학교에서는 students,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art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까요? 그녀가 방문할 곳은 학교이고, where, 어디? 그 학교에서는, 그죠? and that school이라는 뜻이에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예술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사예요. where는 아시겠죠? 왜? 앞에 장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나면 뭘 쓴다? who. 사물이 나타나면 whic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법칙으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는데 해석의 방식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관계부사가 수능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전번 우리 2015년인가 14년 수능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이 문제가 경제학 용어였는데 경제학 용어임에도 있기도 하지만
또 더 어려웠던 건 뭐냐면 단어들의 그런 내용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 같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3점짜리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줄이나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Law bowling describes the technique where 관계부사죠. Two individuals arrive at an agreement and then one increases the cost to be incurred by the 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주어 먼저 찾으셔야 돼요. Law bowling 잘 모르겠죠? Law bowling이라는 것이 이 자를 쓰셔야 돼요. 그것이 describe 묘사하는 것은 이 law bowling이 묘사하는 것은 테크닉이고 한 개 기법이고 이 기법에서는 두 개인들이 도착하게 되는 게 이르게 되는 게 합의이며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한 상대방이 전가시키게 되는 게 비용이며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대방이다. 이런 뜻이에요. 일단 내용을 아시겠죠?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비용을 먼저 발생을 시키면 그 비용은 자기가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단어는 어려울지 몰라도 순서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해드릴게요. law bowling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테크닉이며 이 테크닉에서는 where and there이라는 뜻이에요. and in the technique이라는 뜻이죠. 그 테크닉에서는 두 개인들이 도달하게 되는 게 합의이며 그리고 나서 한 상대방이 전가시키는 게 비용이며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대방이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마지막 장에 수동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영어 순서대로 한글 해석을 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단어도 아셔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일단 보시면은 주어 동사 그죠? 그 다음에 뒤에 또 보시면 그리고 주어 동사 계속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것만 처리를 하시면 어떤 어려운 문장이라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역할은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중간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law bowling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되겠죠. law bowling은 개인들이 합의에 이르는 두 개인들이 합의에 이르는 기법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담이 되는 비용을 전가시키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말이 이렇게 헷갈려서 어떤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잘 못해요. 아시겠죠? 아까는 로볼링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강의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수동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동태를 보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수동태가 얼마나 우리가 영어의 순서를 무시하고 공부를 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겠어요? 수동태를 한번 보시면 수동태의 기존 해석입니다. 수동태는 먼저 문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A dog was killed by a car.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게 수동 형태입니다. 동사 뒤에 by를 붙여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존 해석은 개 한 마리가 차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거꾸로 해석이 되죠. 개는 차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독직해 한번 볼까요? 개는 죽었다. 차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두 문장 다 제가 생각해서는 옳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 문장 순서도 안 맞고 한글 표현법에도 그렇게 맞지 않아요. 자,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자, 술술 해석을 한번 보실까요? 같은 문장입니다.
A dog was killed by a car.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be, by가 있어요. 그죠? 동사 by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동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를 을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가로 하셨지만 수동태가 나오는 문장은 을러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를 죽인 것은 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개를 죽인 것은 차다. 개를 죽였던 것은 차다. 이 말이에요. 자, 뭐 문법적으로는 목적어가 앞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목적을 그대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얼러를 붙이셔야 되는 조건은 뒤에 수동태가 쓰였을 때입니다. by가 아시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개를 죽인 것은 차였다.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수동태가 수능에서는 어떻게 출제됐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수동태는 우리말에는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와 객체가 많이 바뀌어서 혼돈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출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체와 객체가 혼돈을 하게 되면 말의 주제나 진행이나 이런 걸 고르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수능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Her attention was distracted by a rough, noisy quarrel taking place at the ticket cou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문장이 수동입니다. 자, attention 주의죠. 그 다음에 distracted 이렇게 하면 방해하다 이런 뜻이고요. rough 아주 뭐 거칠 이런 뜻이고 nois는 소란스러운, quarrel 말싸움이란 뜻이에요. taking place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ing죠. and란 뜻이에요. 발생하다는 뜻이고 티켓 카운트는 매표소란 뜻이죠. 자, 그대로 한번 가보겠어요. be 여기가 수동태가 있기 때문에 앞에 문장을 어떻게 해석한다? 얼러를 하시면 돼요. 그녀의 주의를 distracted 방해한 것은 rough하고 noisy 말싸움이었는데 그 말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곳은 티켓 카운터였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녀의 어텐션은 티켓 카운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rough하고 noisy 쿼럴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 이렇게 해요. 거꾸로 읽고 다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앞쪽에서 해석을 해나가는데 여기는 수동형이기 때문에 그녀의 주의가 아니고 주의를 방해한 것은 rough 아주 거칠고 noisy 소란스러운 quarrel 말싸움이었으며 and란 뜻이에요. and 동사 아까 했죠. 여러분들 그죠? 현재 분사 했죠. 그리고 그 말싸움이 일어나고 있었던 곳은 티켓 카운터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수동태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영어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첫째, 거꾸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영어 문장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당연히 어렵죠. 말을 그냥 놓고 해석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꾸로 해석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 그러면 거꾸로 해석을 하지 않으려면 새로운 방법을 해서 순서대로 나가는 방법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기존 직독직해 보셨죠? 뭐뭐 한다 뭐뭐를 뭐뭐 한다 뭐뭐를 그렇게 하시면 직독직해가 아니고 그냥 말을 끊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주어, 동사를 잘 처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 뭐뭐가 그죠? 주어는 뭐뭐이, 뭐뭐가 그 다음에 동사는 얼럴 하시고 나머지는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연결사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계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다 연결사예요. 그 다음에 수동태, 주어를 얼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영어책을 단어만 아신다면 깨끗하고 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천의 술술 영어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